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MBN과 매일경제가 21대 총선을 100일 앞두고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유권자 2명 중 1명은 현역 의원을 교체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40.8%는 민주당, 24.4%는 한국당 후보를 뽑겠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두 의원은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 3법, 민생 법안들을 일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주 검찰의 인사권을 행사하며 조직 장악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나쁜 인간인 솔레이마니를 죽이면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하자 이란 정부가 핵 합의를 사실상 탈퇴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중동 긴장이 고조되면서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검토하는 우리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파병 시 이란과 관계 악화는 물론 전쟁에 휘말리게 될 위험이 있는데 외교부는 오늘 전방위적인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마지막 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 참석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공식 석상에서 5일째 사라진 가운데 평양에선 대규모 반미 걸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밤사이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가 미국에 대한 보복 공격을 예고한 가운데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이 한층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또 한 번 설전이 오갔고 이란 정부는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제한 규정을 더는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했습니다. 박통일 기자입니다.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가 보복 공격을 예고한 건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11시. 밤사이 이렇다 할 공격은 없었지만 미국과 이란 사이에 또 한 번 거친 대화가 오갔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출연한 호세인 대흐건 이란 최고 지도자 군사수석 보좌관은 전쟁을 시작한 당사자는 미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란의 대응은 분명히 군사적이며 미국의 군사시설을 겨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پاسخ حتما پاسخ نظامی خواهد بود.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트윗을 통해 이란이 보복한다면 신속하고 완전하며 불균형적인 방식으로 반격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솔레이마니를 악당이라고 표현하며 그의 죽음으로 세계가 더 안전해졌다고 말했습니다. We have to prepare. We have to be ready. And we took a bad guy off the battlefield. We made the right decision. 이란 정부는 핵 합의에서 정한 핵 프로그램 동결, 제한 규정을 지키지 않겠다며 사실상 핵 합의를 탈퇴했습니다. 이라크 의회도 긴급 회의를 열고 이라크 내 미군 철수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레바논의 무장 세력 헤즈볼라도 미국에 대한 보복을 예고하면서 중동 지역을 둘러싼 긴장감은 극한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통일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극도로 고조되면서 우리 정부의 호르무즈 파병 여부에 대한 고민도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어제 비상대책반을 가동한 가운데 오늘은 국방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전방위적 대응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이란 충돌로 얼어붙은 중동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 외교부는 어제 조세영 제1차관 주재로 위기대책 대응반을 조성했습여 우리 정부는 중동 현지에 거주하는 교민과 기업 안전 확보를 최우선 순위로 둔 가운데 이라크 내 우리 국민 1,600여 명에겐 아직 실질적인 위협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 6월 호르무즈 해협 피습 사건 이후 미국이 요청한 호르무즈 파병한 수락 여부에 대해선 정부의 고심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솔레이마니 사망의 보복 조치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로 들어오는 원유의 70%가량이 이곳을 통과하는 만큼 우리 선박의 안전조치로 이곳을 지켜야 할 명분은 충분합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나 북핵 문제를 위한 공조를 고려하면 미국 요청을 거절하기도 어려운 상황.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면 우리 경제에 미칠 타격도 작지 않고 이란과의 외교 관계가 나빠지는 데다 국내 반전 여론까지 있어 정부의 고민이 깊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산업부,
국토부, 국방부, 해수부와 함께 실무대책회의를 열고 전방위적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마지막 날 당 중앙위 전원회의 참석 이후 공개 석상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란 군부 실세 제거에 심리적으로 위축됐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노태현 기자입니다. 지난달 31일 막을 내린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참석했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당시 회의에서 핵미사일의 시험과 발사 파기를 위협하며 대미 정면 돌파전을 선언했는데 이후 김 위원장의 모습이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일 김 위원장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는 북한 관영 매체들의 보도가 있었지만 참배 시점이 알려지지 않았고 사진과 영상도 없었습니다. 참배 이후 닷새째 되도록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사라진 상황인데 일각에선 미국이 지난 3일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사령관을 참수작전으로 제거한 것에 김정은 위원장이 심리적 압박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은 솔레이마니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다 시점을 노려 공격한 핀셋 제거로 죽였는데 이 작전은 북한이 두려워하는 수뇌부 제거 작전의 전형적 사례입니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경우 2001년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2달까지 공개 활동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김정은의 두문불출이 대화 여지를 남긴 채 새 전략 무기를 언급하며 비핵화 협상에 대한 공을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넘긴 뒤 어떤 반응이 나올지 조용히 지켜보는 의도적인 행동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미국과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북한은 대규모 걸기 대회를 열고 자력갱생을 통한 정면 돌파 의지를 밝혔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내부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진 기자입니다. 조선중앙TV 등 북한 매체는 어제 오후 긴급 보도를 통해 평양시 걸기대회가 김일성 광장에서 진행됐다고 전했습니다. 대회 참석자들은 지난달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제시한 강령적 과업을 관철하자고 뜻을 모았습니다. 적대 세력들과의 장기적인 대결전에서 주도권을 확고히 도로지고 주동적인 정면 돌파전으로 이제껏 우리가 당한 고통과 억제된 발전의 대가를 깨끗이 받아내자는 것이 당의 결심이고 우리의 민심이다. 특히 김 위원장이 지난해 연말로 제시했던 비핵화 협상 시한을 어긴 미국을 맹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화의 간판을 걸어놓고 우리 공화국을 완전히 질식시키고 압살하기 위한 최후 발악에 나선 경제적 어려움을 미국 탓으로 돌리면서 반미의식을 통한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참석자들은 결의문에서 자력갱생, 자급자족의 창조물들은 하나하나가 크든 작든 번영과 발전에 귀중한 재부이며 오늘의 첨예한 대결에서는 핵탄과 맞먹는 위력을 가진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신년사가 발표된 지난 2013년부터 해마다 각지에서 대규모 신년사 관철 군중대회를 진행해왔습니다. MBN 뉴스 조성진입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함께 유치원 3법 그리고 민생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강경 대응을 예고해 국회 또다시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김문영 기자입니다. 선거법과 공수처법 처리에 성공한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본회의를 열어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상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물론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 184개도 처리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주저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습니다. 설 전에 개혁 입법 과정에서 정쟁에 밀리고 또 볼모로 잡혀있던 민생 입법의 숙제까지 일단락 매듭 지을 수 있도록 한국당의 6탄 저지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국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을 주는 것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을 향해 미리 경고장을 날렸습니다.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검찰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치하는 인사를 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 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의원직 총사퇴 결의와 민생법안 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말을 아낀 한국당은 민생법안 등에 대한 필리버스터 처리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법무부가 이르면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인사를 곧 단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사위원회를 전후로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날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를 맞고 있습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신속하게 검찰 인사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검사들에 대한 청와대 세평 수집에 이어 법무부가 이르면 오늘 검찰 인사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검찰청법엔 법무부 장관이 검사 인사와 관련해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게 돼 있어 두 사람이 조만간 만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지난 주말 만날 가능성도 거론됐지만 검찰 관계자는 어제 아직 일정을 조율 중이며 인사위원회 전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추 장관은 그동안 검찰총장의 의견은 협의가 아닌 청취 대상이라고 선을 그은 바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인사폭인데 현재 비어있는 검사장급 이상 7자리를 채워넣는 데 그칠지 아니면 더 큰 폭의 인사가 단행될지는 전망이 엇갈립니다. 하지만 검찰 안팎에서는 정권과 관련된 조국 전 장관 일가, 선거 개입, 감찰무마 의혹 수사팀이 대거 교체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상정과 대대적인 물갈이 인사 예고 속에 추 장관과 윤 총장의 회동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내일 투표장으로 가신다면 어떤 후보를 뽑으시겠습니까?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인데요. 조사 결과 민주당 후보 지지 답변이 40.8%로 가장 많았고 이에 따라 원내 일당도 민주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어서 조희로 기자입니다. 지지 후보 정당을 묻는 질문에 더불어민주당이 40.8%로 가장 높았고 자유한국당 24.4%, 정의당 4.4% 순이었습니다. 비례대표 지지 정당 조사에서도 민주당은 32.5%로 1위를 기록했고 한국당은 21.9%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비례대표 지지 정당 조사에선 정의당을 뽑겠다고 답한 사람이 12.6%로 진보 유권자들이 지역구는 민주당을, 비례대표는 정의당을 찍는 투표를 띨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반면 한국당이 추진하는 비례대표 위성정당은 3.6%에 머물렀습니다. 이번 선거에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로 꼽히는 보수 대통합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 가까이가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유권자 절반 이상은 이번 선거 결과 민주당이 원내 1당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편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중심의 정당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유권자는 17.6%,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71.4%였습니다. 양대 거대 정당에 대한 실망감과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합쳐져서 여전히 새로운 정치 세력에 대한 기대감이 많아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가상 대결에선 이 총리가 51.2%의 지지율로 황 대표 27.2%보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MBN 뉴스 조희로입니다. 하얀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공식 석상에 나선 국회의원들. 개혁 보수의 기치를 내건 새로운 보수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책임 대표를 맡은 하태경 의원, 보수 주도권 잡기를 예고했습니다. 김도영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8명의 의원들이 새로운 보수당을 공식 창당했습니다. 신당 출범을 공식화한 지 약 한 달 만입니다. 새 보수당 창당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유승민 의원은 하얀색 니트에 청바지를 입고 개혁 보수를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보수, 개혁 보수를 지킬 사람들, 오늘 이곳 국회 대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평소에 농담 같은 거 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8석을 80석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여러분. 새 보수당은 5명의 현역 의원을 공동대표로 한 달씩 돌아가며 맡는 첫 책임 대표는 하태경 의원이 맡았습니다. 이기는 방법은 낡은 집을 허물고 새롭고 혁신적인 이런 큰 집을 짓는 겁니다. 한국당이 우리 보고 들어오라 할 게 아니라 한국당이 문을 닫아야 된다. 정치 복귀를 선언한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향해선 리틀 민주당의 길을 갈 건지 야당의 길을 갈 건지 입장을 정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호 전 의원 등 보수 인사들이 참여하는 국민통합연대는 보수정당과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연대회의를 내일 열자고 제안해 한국당과 새보수당의 반응이 주목됩니다. MBN 뉴스 김도형입니다. 네, 2020년 새해를 맞아 이번 주부터는 매주 월요일 궁금한 뉴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 뉴스 돋보기가 시작됩니다. 첫 순서로 황재원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황 기자 먼저 이낙연 국무총리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제 지역구에 출마를 하려면 16일까지는 사퇴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망이 어떻습니까? 네, 이 총리가 16일까지 사퇴하려면 가장 중요한 변수가 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입니다. 내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는데요. 잘 아시다시피 장관과는 달리 총리는 반드시 국회의 임명 동의를 받아야만 대통령이 임명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문회가 진통이 클 것 같긴 한데 민주당은 결국에는 동의안의 국회 통과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청문회에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될 가능성이 크고 실제 그렇게 되더라도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을 본회의에 상정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우리가 잘 봤다시피 공수처 법안을 지난해 말에 통과시켰던 이른바 4+1 협의체가 다시 발동을 해서 임명 동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은 물론 이 청문회에서 국민 감정에 반하는 큰 흠결이 나오지 않는 한 이 과정이 이르면 10일 날은 끝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16일에 이낙연 총리가 공직을 내려오는 것은 큰 무리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총리는 그러면 어디에 나오느냐? 서울 종로 출마에 대해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대체로 그런 흐름이라고 밝힌 바 있어서 부인하지 않은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수도권 험지 출마를 시사했던 황교안 대표와의 맞대결 가능성 좀 있다고 보는 겁니까? 사실 황교안 대표는 이번 총선이 분수령입니다. 차기 대권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리더십을 반드시 보여줘야 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직책이나 정치적 무게감을 고려할 때 수도권 험지는 당연히 정치 1번지 종로가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이 우세합니다. 그 경우 이낙연 대 황교안이라는 대선 전초전이 완성이 되는데요. 물론 한국당 내에서는 당 지지율이 아직 높지 않은 상황에서 황 대표가 나왔을 경우 지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험지를 종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잡을 수도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지금 황 대표는 어떤 통합이라는 이런 명제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당 측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보수통합 되지 않겠습니까? 둘이 하나가 되고 셋이 하나가 되고 여럿이 하나가 되는 그런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둘, 셋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 우리공화당 그리고 무소속 이현주 의원 심지어는 이 유승민 의원이 창당한 이 새로운 보수당까지 한국당이 접촉해서 이 보수의 통합을 모색해보라는 지시를 좀 황 대표가 내린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통합의 대상에는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안 전 대표가 국내 복귀를 시사를 했는데 이 안 전 대표의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안 전 대표가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인터뷰를 좀 보면 현재 연구 활동들을 마무리하고 있고 조만간 귀국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좀 설 전후 정도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같은 인터뷰에서 안 전 대표는 보수 통합에 대해서는 독자 노선을 좀 걸을 뜻을 밝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유한국당과 유승민 의원 측이 직간접적으로 자신에게 접촉을 시도했지만 지금은 야권은 통합보다는 혁신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총선 출마에 대해서는 안 전 대표는 국회의원이 되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다라면서 아직은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뭐 시기가 시기 아니겠습니까? 안 전 대표가 이런 말과 관계없이 종로로 출마하는 게 아니냐, 혹은 과거 의원을 했던 서울 노원병에 출마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총선 100일을 앞두고 빅3의 전망 짚어봤습니다. 황재현 기자였습니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여야 의원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죠. 그중 자유한국당 장제원, 홍철호 의원 둘에겐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만약 구형대로 형이 확정되면 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됩니다. 조경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벌어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검찰이 약식 기소한 자유한국당 의원은 10명. 대부분에게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구형했지만 장제원, 홍철호 의원에겐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물리력 행사에 가담했지만 혐의가 무겁지 않은 한국당 의원 10명은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약식 기소를 했다며 물리력 행사 정도에 따라 벌금 액수에 차등을 뒀다고 밝혔습니다. 약식 기소는 검찰이 재판 없이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로 당사자는 일주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다면 두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되고 앞으로 5년 동안은 선거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장제원 의원은 어젯밤 자신의 SNS를 통해 아직까지 구형 액수에 대해 통보받은 바가 없다면서 구형이 사실이라면 정식 재판 청구를 통해 법원에서 검찰의 공소 사실에 대해 충분히 소명하는 절차를 밟으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 역시 당 차원에서 대응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할 것이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기소 대책 회의를 열어 당 소속 변호사뿐 아니라 외부 로펌 선임 등 다양한 대책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입원한 지 벌써 7년째입니다. 오는 목요일인 78번째 생일도 병원에서 맞게 됐는데요. 이 자리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가족들이 모두 모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주 기자입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마누라 자식 1942년 1월 9일 생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이번 주 목요일 병원에서 78번째 생일을 맞습니다. 지난 2014년 5월 10일 자택에서 쓰러진 지 병원 생활만 벌써 7년째입니다. 현재는 삼성 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인데 인공호흡기나 특수 의료 장비 없이 병상에 누운 상태로 자가호흡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 이 회장 생일에는 임직원들이 사내 매체 등을 통해 쾌유 기원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올해는 지난해에 이어 조용히 지나갈 예정입니다. 삼성 측은 이 회장의 생일과 관련해 별도의 행사는 준비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부인인 홍라희 전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과 아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딸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병원을 찾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달 12월 30일 기준으로 지분 가치가 17조 6천억 원을 넘어 1년 전과 비교해 4조 원 이상 늘면서 국내 주식 보호 1위 자리를 지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MBN 뉴스 이상주입니다. PC방에서 시비가 붙어 손님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종업원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 후 도주했다 하루 만에 검거됐는데 이유는 밀린 PC방 요금 때문이었습니다. 정수정 기자입니다. 건물 입구에서 시신한구가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옮겨집니다. 지난 3일 오전 5시 50분쯤 이 건물 3층 복도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진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사고 났다. 복도에서 살인, 복도에서 죽었다 하거든요. 복도에 도둑이 이거 살인. 피해자는 이 건물 성인 PC방 손님. 요금 결제를 하려고 50대 종업원 A씨에게 현금을 찾아오라며 카드를 건넸는데 통장 잔고가 비어 있어 종업원 A씨가 나가달라고 요구하자 시비가 붙었습니다. 다투는 과정에서 종업원 A씨는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흉기에 찔린 채 복도에서 발견됐고 당시 피의자인 종업원은 이미 현장에서 도주한 뒤였습니다. 복도에 쓰러진 피해자를 건물 입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도주한 종업원 A씨를 그제 오후 금천구에서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종업원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MBN 뉴스 정수정입니다. 조금 전 들어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춘천시 신부급 발산리에서 발생해 임야 등 7헥타르를 태우고 진화됐던 산불이 불씨가 되살아나 당국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제 오후 1시 56분쯤 발생했던 산불은 27시간여 만에 잔불 진화까지 마쳤지만 오늘 0시 10분쯤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강원도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날이 밝자 헬기 2대와 진화 인력 5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들이 뮤지컬로 다시 만들어져 관객을 찾아옵니다. 완성도가 뛰어난 것으로 소문이 나면서 기대를 모으는데요. 이동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1980년대부터 1990년대를 걸친 홍콩 누아르 전성기를 이끌었던 영화 영웅 본색이 뮤지컬로 돌아왔습니다. 주옥 같은 영화 속 명곡을 그대로 살리며 총격전 등의 명장면들도 실감나게 재현했습니다. 멜로를 걷어내고 트렌치코트와 선글라스로 무장한 남자들의 진한 의리를 그립니다. 주윤발, 장국영 등의 역할을 유준상, 한지상, 이장우 등이 맡아 재해석합니다. 첫 등장 때 그 관객분들께서 너무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박수를 쳐주셔서 그때 그런 멋을 지금 요즘 관객분들께서도 많이 느껴주시고 계시구나. 지난 2004년 개봉했던 팀 버튼 감독의 영화 빅피쉬도 볼거리 많은 공연으로 재탄생했습니다. 허풍선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들려준 환상적인 이야기가 어른들을 위한 동화로 펼쳐집니다. 거인과 늑대인간 서커스 단장 등 독특한 캐릭터들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영화에서의 판타지를 무대 위에서 표현한 거는 뭐 세트라든지 그 다음에 또 특히 이제 뮤지컬이기 때문에 음악 쪽이 좀 많이 담당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향수를 자극하면서 뮤지컬만의 색다른 매력을 자랑하는 작품들이 관객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이동훈입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호주 산불이 해를 넘겨서도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산천을 뒤덮은 화마에 하늘은 붉게 물들었고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호주의 하늘이 온통 핏빛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화재에 허물어진 집은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매캐한 연기와 강한 불꽃은 미처 대피하지 못한 동물들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지난해 9월 시작된 호주 산불이 4개월째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Lost for words. They jumped the King's Highway and all of a sudden it was just in the back of the hill and they just ran down the valley. Like all of these homes were all evacuated and it just blew up. 뉴 사우스 웨일스 산불 방재청은 현재 주 전역에서 150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며 이 중 64건은 통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명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 4일에는 뉴 사우스 웨일스 벨로 지역에서 한 47살 남성이 친구의 집에 들이닥친 화마와 싸우다 심장마비로 숨지면서 이번 화재로 인한 사망자 수는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And in South Australia, the confirmation of another life lost, and we extend once again our sympathies to the family of those who've lost their lives, not just last night, but now over many months. 군 당국은 고립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대피시키고 군 기지를 열어 임시 수용소로 사용하는 등 피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다음은 굿모닝 월드입니다. 세계 곳곳에선 겨울 축제가 한창인데요. 보는 눈도 즐겁고 겨울 분위기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려한 조명의 얼음 조각들이 멋진 자태를 뽐내고 있습니다. 무지갯빛 선과 탑 조각들, 그리고 그 뒤엔 멋진 폭죽까지 터지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추운 도시 중 하나인 하얼빈에서 열린 얼음 도시 축제입니다. 올해로 36회째인데요. 하얀 눈과 얼음 조각들에 중국 특유의 화려함까지 어우러진 하얼빈 도시 축제.
아직 겨울 휴가를 어디로 갈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하얼빈에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네요. 이번엔 자동차로 즐기는 축제입니다. 겨울에 추운 나라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곳, 러시아에서 열렸다고 합니다. 어떤 모습인지 영상 함께 보시죠. 눈발이 휘날리는 날씨 속에 버스가 형형색색의 전등을 달고 움직입니다.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승합차도 보이고요. 귀여운 캐릭터가 그려진 자동차도 눈에 띕니다. 자동차 튜닝 동호회 모임이냐고요? 아닙니다. 러시아 야로슬라브에서 열린 자동차 축제 모습인데요. 개성을 살려 꾸민 차량 20대가 참가했습니다. 심사를 통해 우승자를 뽑아 상금과 선물까지 줬다는데요. 자동차도 몰고 추억도 쌓고 우승까지. 일석삼조로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죠. 자동차만 개성 있게 꾸미는 게 아닙니다. 여기 옷을 개성 있게 꾸미는 사람이 있다는데요. 어떤 옷을 만드는 걸까요? 모델에게 예쁜 치마를 코디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옷은 일반적인 섬유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데요. 호주의 한 극장 의상 제작자가 쓰레기를 재활용해 만든 옷입니다. 생선 모양의 간장 용기는 목걸이가 되고 낡은 커튼은 왕의 망토로 바뀐다는데요. 섬유 폐기물을 줄이려는 노력이 담긴 의상들입니다. 이미 한 회사가 연극 제작을 위해 이 친환경 의류를 30벌이나 주문했다는데요. 개성 있는 의상들 인기 있을 만하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